계속 요사면 지금 요 그림에서 네트워크 계층 3계층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스위치 있고 라우터 있고 다른 건 뭐냐면 라우터가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예요. 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게 다 NIC가 이렇게 있는 거죠. NIC가 이렇게 있는 거죠. NI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용어 잘 알아도 용어 정말.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면 용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률을 모르는데 법률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용어를 모르겠다. 용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맥이 DD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맥이 AA이고 여기가 BB고 여기가 CC이고 여기가 DD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IP가 172.168.0.100이고 172.168.0.1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스위치는 IP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얘는 이제 맥 주소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맥 주소를 이용해서 뭔가 스위칭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A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AA, BB, CC, DD인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패킷이 흘러가고 스위치나 라우터에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바뀌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라우터. 그러면 라우터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L3 스위치예요. L3 스위치죠. 그러니까 L3 스위치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L3 스위치는 지금 딱 정해진 건 라우터 하나예요. 여기에 보면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이트웨이는 약간 틀려요.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게이트웨이는 내가 A 네트워크에서 B 네트워크로 가려고 할 때 여기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거를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라우터가 있죠. 이거를 라우터라고 해요. 라우터. 그러니까 얘를 라우터로 봐도 상관없어요. 라우터. 근데 이제 이름이 얘는 라우터고 얘는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 근데 서로 틀려. 왜냐하면 뭐가 틀리냐면 얘는 몇 계층 정보야? 얘는 L3란 말이죠. 근데 얘는 가능한 게 L7 정보까지 봐야 돼요. 왜 L7 정보까지 봐야 되냐면 L7은 뭐냐면 응용계층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 네트워크와 요 네트워크는 동일 네트워크의 이종인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는 A와 B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이종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이종의 네트워크를 게이트웨잉 하려면 레이어 7 정보까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게 좀 틀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면 좀 틀려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해줘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를 왜 차단해주냐면 보세요. 지금 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라우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뭘 수행하냐면 A에서 B로 서로 이렇게 패킷을 보내려고 하면 무슨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네트워크 랜 안에서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패킷을 보내려고 하면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맥 주소가 있어야 돼요? 맥 주소가 있어요. 맥 주소를 알려면 맥 주소를 몰라요. 아는 건 IP 주소밖에 몰라. 그러면 ARP를 이용해서 다시 또 나왔죠?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내가 던지죠. IP를 던지죠. 그럼 얘는 맥을 보내줘요. 맥을 보내줘요.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ARP 리퀘스트를 던지면 얘가 ARP 리플라이로 맥 주소를 보내줘요. 그러면 걔는 맥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걸 설명하냐면 이 컴퓨터는 얘가 해당하는 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얘한테 통신하고 싶은데 얘가 내가 원하는 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컴퓨터 중에 얘인지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브로드캐스트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트를 해버리면 이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이 외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막아준다고요. 브로드캐스트 차단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여기서 좀만 깊게 들어갈게요. 자,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 했어요. 얘 받았어요. 얘는 누가 보냈는지 알죠? 브로드캐스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유니캐스트 하는 거예요. 유니캐스트. 이때는 유니캐스트 하는 거예요.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라우터가 뭘 갖고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이 뭐냐면 테이블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인 거죠. 라우팅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터페이스로 들어왔으면 해당 IP 목적지가 어디면 내가 넥스트 홉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넥스트 홉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넥스트 홉, 다음 라우터 어디로 갈 건지. 그죠? 그게 라우팅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뭐냐면 어떤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더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해요. 라우팅 테이블을 서로 교환하죠. 그게 뭐예요?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요게 4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라우터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스트 라우트라고 불러요. 베스트 라우트. 최적의 경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맨 처음에 기록되죠. 소스 IP 기록되죠. 그죠? 그리고 출발지 맥 기록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목적지가 200.1.1.20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러면 목적지 기록되죠. 그리고 아직 목적지의 맥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별거 없어요. 똑같은 그림상에서 이렇게 되면 다음 요 목적지 맥은 뭐가 돼요? 이 목적지 맥은 뭘로 바뀌죠? 지금 내가 목적지 맥은 어떻게 되죠? 소스에서 지금 여기가 17216이고 200이고 AA니까 목적지 맥 현재 아무것도 지금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저 17216.0.100에서 처음에 내가 가야 하는 맥은 어디죠? 그러니까 BB죠. 그렇죠. BB로 가는 거예요. BB로. 그래서 BB를 가게 되는데 내가 그 BB를 알 수 없으니까 뭘 이용해? ARP. 별표 5개. ARP를 이용해서 가죠.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 이해돼요?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를 던져가지고 ARP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트를 던져가지고 해당하는 놈이 그거 내가 갖고 있어라고 알려줘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얘가 맥 정보 보세요. 얘가 맥 정보를 알고 있어요. IP 정보를 알고 있어요. 처음에
IP 정보를 알고 있죠. 1716.0.1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1716.0.1을 때려서 ARP를 때려서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BBBB라는 정보를 보내주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 ARP라고 ARP. ARP라고. 자, 보세요. 라우터 왔어요. 라우터 라우터에 왔어요. 라우터에 왔어요. 라우터에 딱 도착했어. AABB를 통해서 라우터에 도착했어. 그러면 AABB는 필요한 정보야, 필요하지 않은 정보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까버려. 패킷을 벗겨내. 이게 벗겨낸다는 거예요. 패킷을 벗겨내는 거죠. 필요 없는 거잖아.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로 채워줘야 돼? 이 라우터 입장에서 뭘로 채워줘야 되죠? 여기 CC고 그 다음 라우터까지가 DD라면 뭘로 채워줘야 되죠? 그 다음은 얘는 안 바뀌어. 큰일 나. 얘는 안 바뀌어. 요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는 안 바뀌어. 자, 뭘로 채워줘야 되죠? CC, DD로 채워줘야 되죠. 맞아요. 이 얘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맥 주소를 이용해서 P2P로. 맞죠? 그리고 IP를 이용해서 end-to-end로.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죠? CC, DD로 채워지고 또 라우터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 채워지는 거죠. 됐어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고. 자, 전송계층 가면 자, 우리가 이제 전송계층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송계층에는 스위치가 있을까 없을까? 전송계층에서는 스위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험 문제는 L1, L2, L3까지만 나왔어. 제가 밀고 있는 시험 문제는 L4, L7 스위치야. 그래서 L4 스위치가 있어요. L4 스위치는 로드 밸런서라고 불러요.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L4 스위치가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딱 2군데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L4 스위치 있어요. L4 스위치가 뭐냐면 로드 밸런서는 이제 부하 분산기예요. 부하 분산기인데 부하 분산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L4 스위치가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야. 장비 자체가 수천만 원이란 말이죠.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슈퍼컴퓨터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아,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 저가의 PC를 모아서 고성능 PC를 만들자는 시도가 있었어. 그러면 저가 PC를 묶어줘야 되잖아요. 묶어주는 스위치가 L4, L7 스위치인 거죠. L4, L7 스위치가 되는 거죠. L4, L7 스위치예요. 그래서 서버들이 이렇게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했어. 그러면 이중 서버에서 어떤 거로 가죠? 여기로 가요? 다 동일한 서버라고 가정하면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존재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가지고 1111111111 하거나 아니면 그 응답 시간이 제일 빠른 거. 왜냐면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누가 한다고? L4 스위치나 L7 스위치가 한다고. 근데 L4 스위치는요, 무슨 정보를 이용하냐면 포트 정보를 이용해서 부하 분산을 해요. 그리고 L7은요, 페이로드 정보를 이용해서 부하 분산을 해요.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거
교수님들이 잘 몰라서 시험 문제 안 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스윗은 존재하니까. 아니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하분산기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 있어. 부하분산기라는 용어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 있어요. 한 번. 됐어요? 됐어? 그래서 요거 포트 페이로드 정보들을 한다라는 거고, 자 전송계층 기억나시죠? 메시지를 엔드 투 엔드 하는 거 맞죠? 엔드 투 엔드 기억나시죠? 그리고 TCP하고 UDP가 있어요. TCP하고 UDP가 있어요. 요게 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TCP하고 UDP가 있죠. TCP하고 UDP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예요. 얘는 커넥션 리스예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TCP는 패킷을 보내기 전에 연결을 먼저 맺어요. 연결을 먼저 맺어요. 그리고 보낸 거에 대한 응답을 항상 받아요. 잘 갔어? 그 여자친구 보내는 것처럼 잘 도착했어? 그런 것처럼. 응답, 신뢰성이 되게 뛰어나죠. 신뢰성이 되게 뛰어나죠. 신뢰성이 되게 뛰어나죠. 얘는 신뢰성이 바닥이야, 바닥. 얘는 그냥 갔는지 안 갔는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TCP고 UDP가 딱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요? 간편 오케이. 그러면 간편하면 속도 빠를까 느릴까? 빠르겠죠. 속도가 빨라. 속도. 이런 뭐 재전송이나 뭐 이렇게 잡스러운 게 없으니까 속도가 빨라. 얘는 하다 보니 속도가 좀 느리죠. 근데 TCP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흐름 제어하고요, 혼잡 제어를 제공해요. 혼잡 제어를 제공해요. 이거 알아둬야 돼. 흐름은 플로우 컨트롤, 혼잡은 콘제스천.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영어는 무조건 다 기억해야 돼.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 그거 아세요? 영어는 안 바뀌는데 한글은 내는 교수자에 따라서 자신만의 한글 단어로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둘 다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패킷을 한 번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제어, 이제 혼잡 제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흐름 제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에 대한 흐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킷에 대한 엔드 투 엔드에 대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얘는 혼잡 제어는 중간중간에 있는 뭐 라우터나 그런 애들이 혼잡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혼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교통 혼잡처럼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흐름 제어는 그러니까 흐름 전체적인 플로우를 제어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패킷이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재전송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야.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어디서 한다고? TCP에서 한다고. TCP에서 한다고. 어디서 한다고? 전송 계층에서 한다고. 전송 계층에서. 그런 얘기. 요거. 기본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자, 포트 기억나시죠? 포트 주소 기억나시죠? 포트 하는 역할이 뭐라고? 포트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포트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포트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떠 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맥이나 IP는 맥은 이제 상대편으로 가기 위한 거, IP는 엔드 투 엔드로 가기 위한 거, 도착했을 때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 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포트는 주소가 아니다?
주소. 포트 주소라고 불러요. 포트 주소. 주소예요. 포트 주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타겟층이 이제 들어가는 정보인 거죠. 자, 포트 주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위에 있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계층별로 존재해가지고 출발지 포트하고 목적지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포트는 0번부터 65,535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1000번 밑에 것들은 미리 예약돼 있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포트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채팅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당연히 포트 있어야 돼요. 포트 없으면 채팅 프로그램이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포트를 임의로 할당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건 안 돼요. 밑에 있는 거를 할 수 있어도 쫑나요. 쫑나면 뭐 그런 거잖아요. 둘 다 사용하지 못하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아예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누나 아시겠죠? 포트 번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25번부터 65,535번까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인 거고요. 일단 웹서버는 80이에요. 웹서버는 무조건 80. 웹서버, HTTP는 무조건 80. 그리고 HTTPS는 443.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HTTP가 딱 떠 있어요. 거기다 내가 IP 패스워드를 입력했어. 중간에 누가 스니핑했어. 누가 이렇게 도청했어. 그 패스워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얘는 HTTP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S 넣어가지고 S는 뭐냐면 SSL, TLS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보완하기 위한 건데 그 암호화해가지고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죠. 포트가 틀려. 443번 포트야. 포트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다발이야. 이거는 얘기했잖아. 숫자는 절대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숫자는. 시험 문제 다발이야. 자, 그래서 목적지 80 했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몇 번 포트를 사용할까? 포트를 내가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게 의미 있을까 없을까? 의미 없죠.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나한테서 밖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포트는 의미가 없어요. 나의 포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3405 랜덤하게 그냥 3405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포트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 요 포트 싸그리 외우고 지 서비스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다 아셔야 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기출 가면 제가 다시 이제 복습한다고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시험 문제 출제했으면 이 테이블 계속 나오겠어요. 자, 하나씩 갈게요. 자, FTP는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얘는 포트가 2개예요. FTP는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건데 포트가 2개입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증할 때, 인증 제어할 때 제어로 사용됩니다. FTP 포트가 20번과 21번. 저 20번과 21번을 거꾸로 외우면 안 돼. 거꾸로 외우면 완전 틀린 답이야. 데이터는 20번, 제어는 21번인 거죠. 자, 이거랑 비슷한 프로토콜이 뭐예요? TFTP입니다. TFTP의 T는 뭐냐면 트리비얼. 트리비얼이 뭐죠?
트리비얼, 트라이비얼. 자, 이제 영어가 약합니다. 영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어를 못하면 단순히 이걸로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영어 과목 못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 나머지도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컴퓨터 일반과 정보보론에서 영어가 쏟아지거든요. 근데 약자 이렇게 있잖아, 약자. 근데 약자만 보더라도 이 약자가 모든 거를 나타내, 모든 거를. 모든 걸 나타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나타내. 자, 이 트라이벨은 뭐냐면 사소한 거야. 사소한 게 뭐냐면 뭔가 작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얘는 인증을 거치지 않아. 인증 없이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영어 중요합니다. 영어는 평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 자식이 영어 좀 가르쳐줘 그러면 어떨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발목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렛 알아요? 텔렛 이렇게 원격지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내가 커맨드를 줘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렛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도청할 수 있다 없다? 도청할 수 있다 없다? 도청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청 가능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뭘 나왔다? SSH가 나왔다. SSH는 뭐냐면 Secure Shell이에요. Secure Shell. 이 SSH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 단순히 텔넷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FTP 기능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짬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MTP 나옵니다. SMTP, POP3, IMAP의 별표 5개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다발이야, 다발. 이메일 프로토콜 중에 SMTP하고 POP3하고 IMAP이 있는데요. SMTP, POP3, IMAP이 있는데 얘네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왔어.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S는 메일 서버고요. C는 메일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C, S, S가 이렇게 있죠. 갈게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요. 이렇게 메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메일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각 프로토콜이 어떻게 쓰이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갈 때 이 화살표 정말 중요해요. SMTP 사용합니다. 서버에서 서버 사이에 SMTP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내려받을 때는 사정이 좀 틀려요. 내려받을 때는 POP3하고 IMAP을 사용합니다. POP3하고 IMAP을 사용합니다. POP3하고 IMAP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POP3는 서버에 메일 복사본을 남기지 않아요. IMAP은 서버에 메일 복사본을 남겨요. 왜냐하면 백업을 위해서. 됐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갈 때 SMTP 사용하고 이렇게 화살표 묻는 질문. 서버끼리 SMTP.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알면 되게 간단한데 모르면 헷갈린다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정말이야. 막상 시험장 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50%도 못 쓰고 나와. 응? 못 풀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00%를 알고 가야 돼. 200%의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된단 말이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의 처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처음 하는 사람들은 강의 잘하려면 한 10번 정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입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계속 회독이 정말 중요해요. 회독을 계속 하셔야 돼요. 회독.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HTTP가 있습니다. DNS는 좀 이따 할게요. HTTP가 있습니다. 왜 저 얘기를 먼저 하냐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사용하죠? 지금 메일 뭐 사용하죠? 네이버 사용하나요? 자, 보세요. 네이버는요. 네이버죠. 네이버 메일이죠. 얘는 SMTP 사용해요? 팝3 사용해요? IMAP 사용해요?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 이메일. 네이버 메일은 지금 SMTP 사용해? 팝3 사용해? IMAP 사용해? 얘는 HTTP 사용합니다. 얘는 메일 서버가 따로 존재할 때예요. 메일 서버 팝3나 IMAP 메일 서버가 따로 존재할 때인 거야. 물론 지금 이게 사용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지금 구글이나 그런 거 보면 지메일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일 보면 우리가 웹에 접속해서 웹에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HTTP로 전송받고 있는 거예요. HTTP로 전송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TTP죠. 근데 HTTP가 뭐냐면 HTML을 전송하기 위한 약속인데요. 왜 약속을 했냐면 그냥 웹페이지를 그냥 전송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해야죠. HTML이란 규약으로. 그러면 HTML이 뭐냐면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거든요. 뭐 언어는 빼고 텍스트도 빼고 텍스트는 뭐 텍스트니까 텍스트는. 자, 그러면 하이퍼는 뭐냐면요. 비순차적을 의미해요. 비순차적은 뭐냐면요. 순차적의 반대예요. 순차적은 뭐냐면요. 책을 얘기해요. 책은 내가 넘길 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잖아요. 순차적이잖아요. 근데 하이퍼는 뭐냐면 HTML 문서는 내가 찍는 곳이 가는 곳이야.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죠. 비순차적이야. 자, 그리고 마크업은 뭘 얘기하냐면요. 태그를 얘기해요. 태그는 뭐냐면요. 그 웹문서의 모든 것들이 태그 기반이에요. 색깔을 주려고도 태그, 이미지를 첨부하려도 태그, 글자를 쓰려고도 태그 기반이에요. 태그 기반. 그 태그 언어. 그래서 요거를 전송하기 위한 게 HTTP이고 네이버나 구글은 HTTP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DNS 갈게요. DNS 갈게요. DNS 가시면 자, 이렇게 지우고 DNS는 정말 재밌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DNS도 뭐 시험 문제가 다발. 맨날 다발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다발이 없어, 그죠? 안 나오는 다발이 없어. 자, 볼까요? DNS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네이버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네이버를 알고 있어요. 네이버.com을 알고 있죠. 얘는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불러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불러요. 네이버.com이에요. 왜 이게 있냐면 IP를 외우기 쉬울까요? 아니면 네이버.com을 외우기 쉬울까요? 그래서 도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네이버.com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 바로 접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접속 못하죠? 그렇죠. IP 주소를 몰라요.
IP 주소를 모르니까 여기에 DNS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요.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의 도메인을 물어보면 IP를 주죠. IP가 1.1.1.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1.1.1로 접속하죠. 1.1.1로 접속하죠. 이게 DNS예요. 이게 DNS고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주는 거를 DNS, 인버스 DNS가 있어요. 인버스 DNS는 IP를 도메인으로 바꿔줘요.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줘요. 자, 여기까지 정설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이 DNS 구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엄청나게, 이게 너무 단순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DNS 스푸핑이 발생해요. DNS 스푸핑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스푸핑은 뭐냐면, 변조나 위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조나 위조를 한다. 자, 보세요. 네이버닷컴을 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같이 받았어요. DNS 가짜니까 가짜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얘가 먼저 2.2.2.2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얘가 1.1.1.1이라고 응답해도 버려요. 맨 처음 무선이에요. 그러니까 2.2.2.1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2.2.2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간단하죠? 너무 이상. 얘는 뭐냐면 노보야, 노보. 네이버가 아니라 노보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노보야, 노보. 노보로 갔단 말이야. 저런 글자, 그거 알아요? 글자를 딱 봤는데 한두 글자 틀려도 잘 모른다? 인간이 원래 그래. 뒤집어도 몰라. 원래 그래. 인간은 왜 이렇게 통으로 인식하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 여기에 DNS 캐시가 있어요. 미리 돼 있는 거죠. 미리 캐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캐시에 포이즈닝이 발생해. 포이즈닝이 발생하는 거예요. 포이즈닝이 뭐냐면 원래는 1.1.1.1로 알려주는데 해커가 그거를 2.2.2.2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면 DNS 색이에요. DNS 색이 있어요. 요거 DNS. DNS를 위한 세큐리티, DNS 보안. DNS 색. 그러니까 얘는 미리 그러니까 누가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서명을 해요. 서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명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 서명을 확인해야 그 진짜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포이즈닝이 안 되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 일반에서는 DNS를 이 정도까지만 다루면요, 요거만 다루면 우리는 지금 정보보호론에서는 이게 전체를 다뤄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RPC 있는데요. RPC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로컬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데 그 원격에서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내 클릭 한 방으로. 그렇죠? 그걸 RPC라고 불러요. RPC. 111번. 그리고 넷바이오스 발표. 넷바이오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로컬 네트워크에서 프린터 공유하거나 로컬 폴더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공유되어 있는 폴더나 공유되어 있는 그 프린터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야. 넷바이오스. 138번. 자, 그리고 161번 SNMP 별표.
SNMP. 별표 아닌 게 없네. 별표. SNMP.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자가 뭐야?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잖아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냐면 이게 정말 잘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장비들을 있잖아요. 내가 뭔가 그 안에 있는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설정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 CPU 지금 얼마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너 지금 하고 있는 설정 좀 바꾸고 싶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원격으로 SNMP 프로토콜을 집어넣어서 SNMP 패킷을 날리면 돼요. 설정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할 때. 이게 모니터링이죠. 얘는 설정이죠. 이런 식으로. SNMP. 뭐에 쓴다고?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 대부분은 다 SNMP. 원격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원격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원격이 아니면 그냥 로컬에서 접속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에서 내가 장비를 팔았는데, 장비를 제주도에 팔았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SNMP를 이용해가지고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SNMP예요. 됐어요? SNMP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각심을 유지하는 거죠. 경각심을 유지해서 계속 반복되는 걸 이렇게 같은 것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그 풀네임 있잖아요. 풀네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풀네임 보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 수 있어요. 보면은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이거 파일 전송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자세히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FTP 포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기억나시죠? 21번 포트하고 20번 포트,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제어 기억나시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제어용 연결이 있고 전송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 세션 기억나시죠? 세션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얘는 FTP는 인증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인증이 뭐냐면 ID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은 ID 패스워드를 인증하는 거예요. 기본은. 근데 어노니머스도 존재해. 어노니머스가 뭐예요? 어노니머스. 영어가 약합니다. 영어가. 어노니머스는 그러니까 어노니머스 영화도 있었는데 그 어노니머스는 그 계정이 없는 거예요. 익명. 그러니까 익명의 계정도 허용해. 어노니머스는. 그러니까 인증이 없는 레벨이 아니라 그냥 원래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노니머스로 만들어 버리면 인증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모드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느려요. 그러니까 왜 느리냐면 일단 파일이 100개면 그 100개를 동시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 전송하고 끊고 해가지고 엄청 느려요.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하고 싶으면 걔를 압축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 얘기들. 팁인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 계정 존재한다.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어요. 지문에 나왔어요. 익명 계정이 존재한다. 어노니머스 계정이 존재한다. 이건 누구나 인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TFTP 기억나시죠? TFTP가 뭐라고요? 그렇죠. 인증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뭐 어떤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내가 바로바로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하드디스크가 없으면 TFTP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코드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옛날에 잘 사용했던 방식인 거죠. 그죠? 이후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